그때부터 못 쓰고 있다. 한 2주 동안 못 찍었어. 오늘 고쳤어. 어떻게 놓치셨어요? 선생님이 접착제를 강력한 걸 사와서. 이게 떨어지면서 뭐가 부품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여서 중간에 뭐 이렇게 부품을 좀 새로 선생님이 창의적으로 껴갖고 고쳤습니다. 녹화 중이네. 자, 해류 봐봐, 해류. 해류가 뭐냐면 바다 해자에 류는 흐를 유자. 바닷물이 흘러가는 게 해류입니다. 일단 바닷물은 왜 흐를까요? 달의 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흐르기도 해. 달의 인력이 없어도 흘러. 바람. 정답, 바람.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바닷물이 흘러갑니다. 바람 부는 방향대로. 바로 여기 있는 이런 해류들이 바람 부는 방향대로 흐르는 거야. 바람 부는 방향. 자, 바람 부는 방향이 이 방향이면 해류도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근데 가다가 육지에 막혀. 어떻게 될까? 튕겨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오는 요 빨간색 해류 있죠? 이 빨간색 해류가 이렇게 적도 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육지에 부딪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 해류야. 적도를 지나던 바닷물이니까 뜨거울 거 아니야? 뜨거운 바닷물이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서 위로 올라온 거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되겠죠. 그래서 해류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하고요. 반대로 차가운 바닷물은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찰 한자야, 차가운 한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류가 막 내려오고 있는 거 보여요? 한류가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한류가 막 내려오고 있잖아. 네 글자로 한류 열풍? 미안해. 아무튼 K-pop. 타이밍. 아무튼 그 한류랑 이 한류는 좀 다른 거죠.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불러줍니다. 한류. 자, 그래서 한류는 위에서 아래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고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난류가 되겠죠. 근데 간단합니다. 따뜻한 바닷물은 올라가고요. 차가운 바닷물은 내려오겠죠. 괜찮아? 자, 그래서 한류, 난류가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한류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걸 물어봅니다. 자, 저 밑에 난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대. 어떻게 말할 거야? 따라합니다. 그러시오? 괜찮아요? 자, 이런 분이 익숙합니다. 자, 쌤 혼자 할게요. 자, 난류가 올라오겠대. 어떻게? 그러시오? 자, 크로우슈 해류입니다. 크로우슈 해류가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야.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뭐야? 크로우슈! 그죠? 크로우슈 해류입니다.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쭉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도 하고 일본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을 이제 동한 난류라고 하고요. 일본 쪽으로 흐르는 것을 이제 일본 난류라고 불러줍니다. 일본. 여기서 1번이 2번과 3번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 보이죠? 어쨌든 난류가 갈라지는데 우리나라 주변으로 흐르는 것만 공부하는 중이니까 난류는 근원이 되는 해류, 크로슈의 해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는 것 중에 동해 쪽으로 흐르는 게 동한 난류, 그 다음에 이쪽 서해 쪽으로도 이렇게 난류가 흘러가죠. 서해 쪽으로 가는 것을 서해를 다르면 황해라고도 하죠. 황해로 가는 것을 이거 뺍시다. 황해난류라고 불러줍니다. 황해난류. 그래서 근원이 되는 1번 해류가 2번과 3번 해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은 계속 가는 거예요. 육지랑 부딪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황해로, 일부가 동해안으로 흐르는 걸 말하죠. 자, 이거는 난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난류의 근원. 키워드입니다. 근원이 키워드고요. 얘는 황해로 간 거, 얘는 동해로 간 게 키워드예요. 자,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난류가 근원이 있다면 한류도 근원이 있겠죠?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한류의 근원이 되는 한류가 연해주 한류가 됩니다.
연해주 한류. 자, 연해주 한류가 그래서 오츠크해, 저 위에가 이제 오츠크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한류. 동쪽 연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내려오는 한류를 연해주 한류라고 불러줍니다. 1번. 자, 연해주 한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북한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북한 한류라고 해요. 북한 한류. 북한 옆을 지나잖아. 그래서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고 있죠. 북한 한류라고 해요. 재밌는 건 이 북한 한류라는 한류하고 동안 난류라는 건 올라가고 있고요. 북한 한류는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면 한류하고 난류가 뭐 되고 있어? 만나고 있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특징이 뭐냐면 물고기가 겁나 많이 잡혀. 왜 그럴까요? 물고기 중에는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따뜻한 바닷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 지역은 어때요? 그 따뜻한 바닷물도 있고 차가운 바닷물도 있으니까 두 물고기 종류가 모두 거기 모일 수 있는 지역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조경수역이야. 자, 그래서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어종이, 굉장히 많은 어종이 분포한다.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써있죠, 밑에.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난류, 한류가 만나다 보니까 영양염류나 플랑크톤, 즉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이 먹을 것들이 이제 플랑크톤이나 영양염류도 따뜻한 바닷물에 살고 있는 것과 차가운 바닷물에 살고 있는 게 한꺼번에 또 만나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만히 고정돼 있지 않고 뭐하다? 움직여요. 조경수역이 현재 노란색으로 여기 표현돼 있잖아. 그치? 이만큼이 조경수역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언제 내려오냐면 겨울에. 겨울에 춥잖아. 한류의 힘이 세죠. 한류의 힘이 세지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조경수역이 자꾸 내려오면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옛날에 여기서 물고기 잡혔는데 잘 안 잡혀. 저 밑에 좀 내려갔더니 이제 잡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더 밑에 내려가야 잡혀.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는 거야? 38도선을 내려와서까지 물고기를 잡는 거야. 우리나라 어선들은 자 이거 일단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북한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잖아. 그지? 바다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으니까 넘어오는 거야. 그때 누가 출동한다? 해안경찰, 그죠? 바다의 경찰들이 출동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려오셨어요. 경고를 해요.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면 그때 뭐 한다? 경고 사격을 해요. 빵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간다? 어떻게 할까? 납포합니다. 납포가 뭐냐면 배를 이렇게 납치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를 접수하는 거. 배를 접수해서 잘 데리고 있다가 북한과 이제 협약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넘어온 건 아니니까 아오지나 이런 데 가진 않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렇고요. 여름엔 어떨까? 여름엔 난류의 힘이 강해지니까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나라 어선들이 어떻게 될까? 따라 올라갈까? 절대 안 가죠. 올라가면 죽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선들은 북한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북한 어선들은 아무래도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자꾸 내려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요? 왼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도 조경수역 비슷한 게 형성될 수 있겠죠. 왜? 여기서도 한류하고 난류가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더 많이 생겨. 오히려 서해안 쪽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북한, 중국. 중국도 여기 자기네 수역이잖아. 중국. 그래서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내려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중국 어선이 자꾸 내려오는 이유도 조경수역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경수역이라는 용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경수역. 거기는 물고기가 잘 잡힌다. 영양염류가 먹을 거야. 영양염류. 플랑크톤도 먹입니다. 플랑크톤.
영양염류, 플랑크톤이란 먹이가 풍부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까지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해류가 뭔지 정리했습니다. 해류는 바람에 나있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바닷물이 움직이는 걸 해류라고 하고요. 해류의 종류에는 난류와 한류가 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를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방금 살펴본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 난류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해. 뭐라고 해야 돼? 프로시오? 그죠? 기억해. 프로시오. 이거 나옵니다. 프로시오 해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해 쪽으로 간 건 황해난류. 동해 쪽으로 온 건 동해난류가 아니라 동한난류야. 또 이것도 좀 헷갈려. 동한난류까지 함께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러면 해류가 뭔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뭐가 흐르는지 이름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경수역의 위치가 점점 바뀐다고 했죠? 자, 겨울에는 어때요? 조금 내려와 있는 거 보이죠? 같은 라인을 잘라볼게. 겨울에는 좀 내려오고요. 여름에는 좀 올라간 거 보이죠? 여름에는 그래서 동해안에 조경수역이 아예 북한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나라 어부들이 좀 많이 싫어합니다. 여름에는 물고기 잘 안 잡혀요. 근데 겨울에는 물고기 좀 많이 잡히죠. 이쪽 삼척, 물진 이쪽 있죠? 동해 이쪽이 많이 잡힙니다. 그냥 여름은 따뜻하니까 난류가 세다. 겨울은 추우니까 한류가 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조경수의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러면 해류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류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조석 정리를 좀, 조석 정리를 할게요. 조석이 뭔지 알아요? 조석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쌤은 마음의 소리. 저 똑같이 떠올랐죠? 마음의 소리, 그죠? 얼굴 네모난에 나와가지고 모르나요? 조석의 마음의 소리.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의 소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조석은 그 조석이 아니죠? 조석이 아닙니다. 자, 조석의 원리 우리 책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려주는 그림 잘 보세요. 조석은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생겨나는 현상이 조석 현상이야. 자, 우리나라 지구가 있어. 지구란 땅덩어리가 있고요. 자, 지구에는 물이 있죠. 바닷물이 있잖아. 바닷물을 임시로 그려볼게요. 바닷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땅 밑에 이렇게 땅이 파인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만 일단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한번 모식적으로 그려본 거야.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누가 당기냐면은 바로 가까이를 돌고 있는 M이 당깁니다. M이 누구죠? 달, 정답. 더문이라는 영화 그 시행 때문에 아무튼 달이 당깁니다. 얘는 Earth의 지구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왜? 인력, 만유인력, 중력, 그죠? 서로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달이 지구를 막 잡아당기는 장면을 상상해봐. 그럼 지구가 막 달 쪽으로 딸려올까? 그렇지 않겠죠? 대신에 지구 자체는 달 쪽으로 오지 않지만 문제는 뭐야? 유동성을 가진 물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야. 잘 들어? 물이 달 쪽으로 쏠립니다. 물이 달 쪽으로 쏠린 그림을 그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달 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럼 어디 있던 물이 일로 이동해 온 거야? 여기입니다. 여기 있던 물이 이동해서 이를 쏠리는 거야. 여기는 물이 부족하겠죠? 여기 물이 부족해져. 물 부족합니다. 여기 이 라인은 물이 부족해지는 거야. 여기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차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잘 봐. 이 상태에서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다? 스스로 돌고 있다. 두 글자로? 돌겠네. 자전이라고 하죠. 고마워요.
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스마일. 자전을 막 하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원심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반대쪽으로도 원심력이 생겨서 물이 여기만 부푸는 게 아니라 어디도 부푼다? 반대쪽도 물이 이렇게 부풀어요. 다리 있는 곳의 반대쪽도 물이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양쪽으로 가운데 있는 물이 양쪽으로 쫙 쏠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돼. 이 뒤쪽에 있는 물도 양쪽으로 쏠리겠죠. 요 라인, 요 앞뒤로 요 라인이 이제 물을 뺏기는 쪽이야. 그리고 원심력 때문에 이쪽이 둘 다 부풀어 오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를 그려볼게.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밀물일까 썰물일까? 1번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썰물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 있잖아.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돌고 있으니까 썰물 위치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몇 도의 각도를 지나야 돼? 여기 있던 게 1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예요. 오케이? 90도. 2번 위치로 간다는 건 90도의 각도만큼 가는 거야. 그러면 2번 위치는 우리 물이 잔뜩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자, 정리할게. 얘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물이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지구가 꿀꿀꿀 돌고 있는 거야. 물은 고정돼 있고요. 그 안에서 지구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썰물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 2번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밀물이 되는 거야.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또는 상식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고. 물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우리나라가 밀물 지역으로 갔다가 썰물 지역으로 왔다가 밀물 지역으로 왔다가 썰물 지역으로 가는 거야.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2번 갈 때는 썰물이었던 게 밀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돌아요. 그럼 90도를 돌려면 몇 시간 가야 돼? 6시간인가요? 그죠? 6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썰물이었다가 그 다음 밀물로 가는데 몇 시간? 6시간 걸리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자고 또 지금 돌죠. 돌아서 우리나라가 반대쪽도 90도로 이렇게 왔을 때가 3번이라고 한다면 다시 썰물 되는 거죠. 다시 썰물이 됩니다. 시간 설정해볼까? 썰물.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오후 6시라고, 오후 6시에 썰물이었어. 그 다음 밀물은 언제 찾아올까요? 6시간 후니까 밤 12시가 밀물이 되는 거야. 오늘 낚시하러 갈 거야? 얘들아? 언제 가면 좋겠어?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낚시는 물이 들어올 때 하는 거야. 물고기가 물을 따라 들어오거든. 언제 해야 돼? 6시에 나가야 돼? 12시에 나가야 돼? 12시에 나가야지. 그치? 12시. 그러니까 아니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막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때 나가야죠. 그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아유, 낚시하러 가려면 물때 맞춰서 가야지. 물때를 맞춘다는 게 물의 때를 맞춘다는 거야. 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물이 없더라? 바보냐? 언제 갔어? 6시. 그때 물이 없지, 그죠? 내가 3시간이나 기다렸어. 근데 물이 안 들어와. 당연히 3시간 더 기다려야지. 맞아요? 이 밀물, 썰물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낚시도 못해. 해루질? 이때 해야죠. 해루질. 썰물 때 해야지. 그죠? 해루질 해봤어요? 물이 빠진 갯벌 가서 막 잡는 거. 낚시도 손으로 잡고 막, 해루질이 하거든요. 해루질을 언제 해야 돼? 밀물 때 하면 죽어요. 2m 높게 올라와. 쌤은 괜찮겠지만, 그죠? 키가 나와. 아무튼 그래서 세로질은 이때 해야 돼. 낚시 이때 해야 돼. 그죠? 근데 물때를 잘 맞춰서 놀라고 해도 과학을 공부해야 잘 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위치로 다시 또 돌았어. 몇 시간 걸려? 또 6시니까 이거는 아침, 새벽이죠? 새벽 6시에 또다시 썰물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또 오면 다시 밀물로 들어가죠. 4번 위치입니다. 4번 위치는 다시 밀물이야. 이때가 언제야? 다시 오후, 아니다. 아침 6시니까 12시죠? 오후 12시가 되겠네요. 12시.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운데 5번. 다시 1번. 다시 1번으로 오면 다시 썰물이죠. 다시 썰물로 올 때가 다시 오후 6시가 되겠네요. 그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오후 6시까지. 그죠? 하루 동안 밀물과 썰물이 몇 번 반복됩니까? 시작. 밀물 한 번, 썰물 한 번, 밀물 한 번, 썰물 한 번. 밀물 2번, 썰물 2번. 밀물 2번과 썰물 2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는 썰물인데, 자, 밀물 시작! 다시 썰물, 다시 밀물, 다시 썰물. 한 바퀴 도는 동안, 하루가 지나는 24시간, 하루가 지나는 동안 밀물과 썰물이 몇 번 반복됩니까? 밀물 2번, 썰물 2번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는 거죠. 해루질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는 거예요. 그죠? 물때를 잘 맞춰서 나가주어야 돼. 근데 이게 딱딱딱딱 6시간씩 떨어질까? 아니야. 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달이 공전합니다. 움직여요. 달이 움직이면 물이 이동하는 방향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거 살짝씩 그걸 고려해서 이제 언제 썰물이고 언제 밀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시간에 약간의 오차들이 좀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조석 현상.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예요. 이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이 누구죠? 고마워. 태양. 그죠? 어서 들렸는데. 그럼 이 선도, 태양도 어느 정도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양이 여기, 이 달과 같은 방향에 딱 위치해주면 물이 더 많이 솟아 올라오겠죠. 그죠? 이런 날이 있어. 이런 날. 1년 중에, 오늘은 밀물이 어마어마한데? 3m야. 평상시에 2m인데. 이런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날이 바로 이 태양까지도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날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물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그날을 사리라고 불러줍니다. 사리. 엄청나게 물이 많이 올라오는 날, 사리. 여기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빠질 거 아니야. 그죠? 엄청나게 물이 많이 빠지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날을 조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올라오는 날을 사리, 빠진 날을 조금. 사리와 조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이라고 외워도 돼요. 그죠? 사리. 사리는 라면사리인데. 어떻게 보지?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아무튼 외웁시다. 사리까지. 알겠죠? 나는 이렇게 외울 것 같아. 사리 어떻게 외우지? 라면사리? 왜 고개 숙여? 지구과학 파트는 아무래도 암기할 게 좀 있으니까 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왜 조석이냐? 이름이 조석이냐? 조석이란 말은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는 걸 조석이라고 하는데, 봐봐. 이제 그림 볼게요. 자, 밀물대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와. 밀물대. 자, 밀물대 가득 차잖아. 이때를 만조라고 그래. 만조. 밀물대 물이 가득 찼어. 만조야. 밀물의 최고점 만조에 도달했어라고 말하고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까지 빠져나갔어. 이거를 간조라고 그래. 간조. 만조는 가득 찬 거고 간조는 빠져나간 거야. 자, 이게 바로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잖아. 달의 인력에 대한 것을 조수라 그래. 조수. 간조와 만조의 차. 조수에 의해서, 조력에 의한
조력에 의한 물의 이동을 조수라고 하고요. 자, 조력. 얘가 잡아당긴 힘이 조력이야, 조력. 조력이라는 말이 다리 잡아당긴 힘을 조력이라 그래. 아무튼 한자어는 그렇고요. 조력에 의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빠지기도 하는데 이걸 조수, 간조와 만조의 차, 조수, 간만의 차라고 불러요. 조수, 간만의 차. 이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고요. 조수, 간만의 차를 짧게 줄여서 조차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조차. 그래서 이거 조차라고 써있죠? 조차라는 말은 조수, 간만의 차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야. 조차. 조수, 간만의 차를 줄여서 조차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조수의 흐름, 이 조력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밀물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물의 흐름을 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밀물 때문에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한다. 나갔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 근데 조수에 의한, 조수에 의한 간만의 차를 간조와 만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그래서 조차라고 한다. 조류라는 말은 이제 물의 흐름,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흘러가는 현상을 조류가 흐른다. 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했을 때 조류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밀물도 썰물도 조류가 흐르네라고 말하는 거야. 조류가 흐르네. 자, 그 다음에 조석의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석이라는 현상이 이게 조석 현상이잖아. 밀물, 썰물이 반복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하는데 주기라는 말은 뭐냐? 만조부터 그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조에서 밀물에서 그 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죠? 12시부터 오후 12시. 1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밀물이었다가 그 다음 밀물이 언제냐 그러면 12시간 뒤지. 지금 썰물인데 그 다음 썰물은 언제야? 12시간 뒤지. 그죠? 12시간쯤 되죠. 정확하게는 써있나? 12시간 25분이라고 써있나요? 그런 거 안 써있죠? 안 써있어요. 자, 그래서 조석의 주기는 약이야. 약 1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4번에 뭐라고 써있냐? 약 1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4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확인해볼까요? 나와있네. 12시 25분. 약 12시간인데 정확하게는 12시간 25분이 걸린다고 써있습니다. 나있죠? 12시간 25분이 걸린다. 자, 만조부터 그 다음 만조까지가 딱 12시간이 아니고 왜 12시간 25분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다리 뭐하니까? 공전하니까. 다리 공전함으로 해서 공전하니까 밀물의 위치가 좀 바뀌죠. 지구가 조금 더 자전해줘야 그 밀물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25분이 더 걸리는 거야. 달의 공전에 의해서 밀물의 위치가 살짝 바뀌잖아. 살짝 바뀌면 지구가 자전을 조금 더 해서 그 밀물까지 들어가게 돼야지. 25분이 더 걸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만조가 19시, 그 다음 만조가 여기다가 12시간 25분을 더하면 되겠죠? 21시. 예? 21시 잘 보이는 거죠? 틀렸어. 7분. 7시. 7시죠? 7시부터 거의 7시까지죠? 12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 정도. 정확하게 분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약 12시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요 그림 가지고, 이 그림이 지금 책에 안 그려졌잖아. 아, 그래서 12시간마다 한 번씩 밀물이 나오는구나. 아, 그래서 12시간에 한 번씩 썰물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리와 조금도 볼게요. 사리. 아까 말했지만 사리는 한 달 중에서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한 달 중에서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말하겠다. 오늘은 태양이, 잘 들어요. 좀 수정할게요. 오늘은 태양이 달과 나란하게 있는 날이야. 무슨 날이야?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부풀어 있는 날.
이날은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가 엄청 크겠죠. 밀물 때 엄청 물 이만큼 들어오고요. 썰물 때 물 엄청 빠질 거 아니야.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큰 날. 이날이 언제? 살이 있는 날이야. 어떤 날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날.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지 않고요.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다른 일로 땡기는데 태양 어디로 땡겨? 일로 땡길 거 아니야? 당기는 방향이 다르지. 힘이 분산돼서 물이 많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살짝밖에 못 올라와. 이때는 어떻게 돼? 밀물 요만큼, 썰물 요만큼 조차가 되게 조금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나요? 이런 날을 무슨 날? 반대날 조금입니다. 이날이 조금이야. 조금인 날. 그래서 이 태양의 위치, 태양과 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살이인 날과 조금인 날이 결정되는 겁니다.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을 생각하면 되겠죠. 방금 말한 거, 힘이 분산된다, 힘이 집중된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A인 날은 해수면의 높이가 밀물 때 이만큼밖에 안 올라와. 썰물 때 이만큼 빠져. 조차가 그다지 크지가 못한 날. 무슨 날? A인 날은 바로 조금인 날입니다. C도 그렇죠. C도 밀물과 썰물의 위치가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C도 조금인 날. 하지만 B하고 D는 어때? B하고 D는 우와 물이 엄청 높다가 엄청 빠져. 엄청 높다가 엄청 빠져. 무슨 날? 살이인 날. BD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 가는 동안, 즉 한 달 동안 조금이 2번, 사리도 2번, 조금과 사리가 2번씩 반복되고 있죠? 조금과 사리가 2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과 사리가 2번씩 반복됩니다. 즉 이렇게 배치되는 게 2번, 이렇게 배치되는 게 2번, 이렇게 2번씩 반복된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천체인데 사실 원래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구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잖아. 그지? 그래서 달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날은 어때요? 일직선이지. 근데 달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날은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날이 바로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날이니까 이 날이 사리가 나타난 날이고요. 달이 2번 위치 여기나 여기에 있는 날은 힘이 분산되니까 조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살이 2번, 조금 2번이 나타나는 거야. 저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돌기 때문에 살이 2번, 조금 2번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큰 조차,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다 했어? 와, 다 했다. 좀 빨리 했다. 조석, 그 다음에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조차가 엄청 큰 지역이 있어. 조차가 엄청 큰 지역. 조차가 엄청 크면은 밀물과 썰물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또는 뭐 전기 만드는 게 조력발전이죠. 조력발전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어쨌든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썰물이 쫙 빠지면 갯벌이 엄청 나오잖아. 갯벌을 우리가 이용해서 조개를 캘 수 있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조차를 이용해서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조개를 캐거나 또는 조력발전, 조류발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조력부터 할게. 조력발전은 밀물 때 물이 엄청 들어오지. 들어온 물을 작은 댐으로 가둔 다음에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가면 이쪽은 펑 빌 거 아니야? 그지? 펑 비면은 아까 밀물 때 들어왔던 물을 그제서야 이제 수문을 열어서 방류하는 거예요. 방류합니다. 그때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작은 수력 발전을 하는 게 바로 조력발전이에요. 조력을 이용한 발전, 조력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 뭐냐면 밀물 때 물이 막 들어오지.
그때 가운데다가 터빈 설치해서 막 전기 만드는 거야.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 만들어지거든. 자, 조력 발전은 물을 밑으로 확 쏟으면서 댐을 열어서 물을 쏟으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근데 조류 발전은 뭐다? 그냥 밀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 돌리고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 이걸 조류 발전이라고 해요.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은 살짝 차이가 납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 똑같지만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조력 발전이라면 그냥 흐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조류 발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방법은 우리 옛날 전통 방식인데 밀물대, 칠판 보는 시간, 밀물대 막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저쪽에다가 막 돌을 막 싸. 반대쪽에다가. 돌을 막 싸. 옛날 방식이야. 돌을 막 쌓아서 댐을 만드는 댐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막 만들어. 하지만 돌로 쌓았기 때문에 구멍이 있겠지. 그죠? 썰물때 물이 쭉 나가겠네. 근데 돌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작은 물은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가겠지만 큰 물고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그 방식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지금은 그물을 칩니다. 밀물대 쫙 들어오면 그물을 쫙 쳐. 그물 치면은 그물을 통해서 작은 물고기와 물은 빠져나가지만 큰 물고기는 잡히겠죠.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다 갈라짐 현상 이거 본 적 있나? 바다 갈라짐 현상.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 와, 저 섬과 나 사이에 물이 잔뜩, 바다가 잔뜩 있어서 못 가. 근데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면서 길이 열려. 쫙 열려. 그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 적 있나요? 쌤 옛날에 연애할 때 몇 번째 사람이더라? 잠깐만요. 좀 많아. 안 믿는 친구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바다 갈라지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썰물 때 가서 데이트를 하고 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괜히 못 나온다고 막 겁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못 나가 우리 여기 살아야 돼. 아무튼 보여줄게요. 바다 갈라짐 현상이라고 쳐보자. 바다 갈라짐 현상. 이미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이런 거. 보이네? 바다 갈라짐 현상. 썰물이 되니까 이 섬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리는 거. 쫙 길이 열려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서해 바다에도 있는데 이름 까먹었다. 그런데 이런 거 인천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근데 썰물 때 열리는데 밀물 땐 닫힐 거 아니야? 그 닫혀버리면 다시 못 나와. 6시간 기다려야 돼. 아니지? 12시간 기다려야 돼. 맞지? 그 다음 썰물이 12시간 뒤잖아. 그치? 이것도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갇혔어. 괜찮아. 좀 있으면 열릴 거야. 좀 있으면 언제야? 12시간 뒤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밀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 야! 손잡고 빨리 뛰어! 지금 못 나가면 12시간 뒤에 나가야 돼! 이러면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과학을 공부해. 똑똑하지 못한 남자를 만났어. 아, 지금 괜찮아. 좀 있으면 열려. 바보냐? 12시간 걸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뭔 얘기야? 아무튼, 똑똑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바다 갈라짐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휴식의 장소가 되는 게 바로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휴식의 장소를 만들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답이었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개념 쏙쏙 문제 풀어보자.